다시 시작? 갑시다. 하이! 오늘은 혼자 왔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혼자 와봤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어색해요.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변화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혼자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할 건 뭐냐면 청년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볼 거예요. 이번에 조금 흥미로운 게 나왔길래 한번 소개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걸 소개할 거냐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그러니까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일단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누구한테 해주냐,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만으로, 그리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원가구,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원래 내 가족, 부모님 포함한 가족들 기준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청년 가구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60% 이하의 사람들에게 이제 월세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에요. 또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조건도 있는데 임차 보증금이 5천만 원이어야 되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이하. 오케이? 그러면 이거 주는데, 월세 지원해줄 건데 얼마나 주냐? 한 달에 무려 20만 원. 미쳤다리. 20만 원 그냥 꽁으로. 어느 기간만큼 주냐? 심지어 무려 12개월. 1년이나 줘요. 1년 동안 20만 원 꼬박꼬박 받으면 240. 개꿀 딱틱똑. 그리고 지급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우리들 계좌 갖고 있잖아요. 내 계좌에 현금으로 그냥 지급을 해줄 거예요. 그럼 그걸 내가 그냥 월세로 내면 되는 거죠. 신청 시기는 한시적으로 하는 거라서 정해진 시기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22년 8월 22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1년간 이 신청을 받는데 이제 23년 8월 21일까지밖에 신청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타이트합니다.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열심히 알아보고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려 240만 원 그냥 벌 수 있는 거니까. 신청을 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희가 링크 게시글에 공유해 드릴 건데,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관할 읍사무소, 면사무소 혹은 동사무소, 아니면 시청, 군청, 구청에다가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서 신청서를 입력을 하고 제출을 하면 이제 알아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줄 거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세요. 신청서 양식도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급 기관 같은 경우에 이거 누가 나한테 돈 주는지 조금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나한테 그 월세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지급일 같은 경우에는 매월 25일에 나한테 20만 원씩 따박따박 줄 거예요. 신청해서 된다면 진짜 대박이겠죠? 근데 만약에 25일이 공휴일이거나 빨간 날이거나 그럼 어떡하죠? 그럴 때는 25일 전날에 줄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했는데, 청년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라고 했는데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죠? 제가 캡처해서 영상에 띄워드릴게요. 이거 보면은 중위소득, 이게 100%고 이게 60% 구간이구나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사진 탁 보여줄 테니까 캡처 일시정지해서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게 또 그냥 신청한다고 다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받을 수 있고 누군가는 아마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누가 해당이 되지 않는가? 지원 제외 대상들이 있거든요. 지원 제외 대상은 어떤 경우냐면 1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2번 주택 소유자 혹은 주택 주거 점유 형태가 자가거나 전세일 때는 안 돼요. 그렇죠? 전세면은 월세 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겠죠? 자가인 경우에도. 3번 직계 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전 누나가 있으니까 누나의 건물에 내가 들어가서 산다. 월세 내면서. 그래도 월세 안 지원해줍니다. 네 번째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자격을 받아서 거주하는,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혜택에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다음으로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기준처럼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였죠? 거기를 초과하면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안 되는 거는 일실. 한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를 계약하셨다면 그때도 이제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쉐어하우스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릴 건데 여기 가서 이제 파일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는데, 파일에 28페이지 보시면은 지원 제외 대상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신청 대상 청년 명의로,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사람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으로는 시, 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사업들이 이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내가 이미 신청을 해서 월세를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요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지원 제외 대상까지 알아봤고, 그러면 이거에 관련해서 살짝 궁금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위소득 너무 어려워서 제가 대상자인지 좀 알고 싶은데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렇죠. 사실 이제 중위소득 아까 100%라고 말을 했지만 100%가 조금 넘는데도 이제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그냥 내가 여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확인을 직접 하면 참 좋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탭이 있거든요. 거기서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모의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마이홈 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것도 링크 이제 걸어둘 건데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 서비스를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전에 대상자 여부를 또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일단 신청이 될 수 있으면 신청을 해보고 신청됐을 때 당첨되면 무조건 좋은 거고 뭐 내가 이거 알아본다고 해서 돈 들거나 그런 거 아니니까 그냥 일단 한번 신청이 가능한 내가 대상자인지 조회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만 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생애 기준인가요? 출생연도 기준인가요? 아, 그쵸. 맞나 이거 또 예민하죠. 네. 아, 저희 이번에 6월부터 또 나이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난 그래서 지금 내 나이를 몰라요. 저는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살이 어려졌어요. 야호! 그래서. 아, 오케이. 그래서 만 나이는 생일 기준인가? 출생 연도 기준인가? 지원 대상 연령은 주민등록상 출생 연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도에서 내 출생 연도를 빼면 딱 내 나이가 나오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라도 부모님이 이혼 후에 각각 재가하신 경우에 원가구의 범위는 누구까지 있나요? 원가구의 범위. 원가구는 이제 청년가구 가구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그러니까 부모님을 포함해서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 후에 만약에 각각 재가했다면은 원가구의 범위는 청년가구 가구원의 친부, 그리고 친모만 포함해서 구성돼요. 그러면은 다시 재혼하실 때 만나신 배우자분들의 소득은 신경 안 쓰는 그쵸. 거죠? 포함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어떤 시설까지 허용이 될까요? 고시원이나 아니면 그 대학교 기숙사? 그런 것도 허용이 되나요? 아,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는지는 이것도 이제 Q&A 코너에 나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제가 보고 읽어드릴게요. 지금까지 보고 읽었지만. 급여 대상의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등과 주택법 제2조 1호의 준주택,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까지 요게 급여 대상 시설이고요. 그리고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의 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라고 하는데 요거는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밖에도 이제 소매점이나 미용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하면서 수급권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시설들은 필수 서류를 제출 가능할 경우에 이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인정이 되고요. 또는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의 경우에도 필수 서류가 갖춰지면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된대요. 마지막으로 전세로 거주할 경우에는 사업 지원 대상 아니고요.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의 반전세는 보증부 월세로 인정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반전세도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오는구나. 진짜 좋은 것 같은 게 사실 요즘 먹고 살기도 빡빡하고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근데 나라에서 내 월세를 꽁으로 20만 원씩 매월 20만 원씩 1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해준다? 진짜 개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혹시 내가 자격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더라도 일단 조회해보고 자격 되는지 한 번만 확인해보고 된다면 바로바로 신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청해서 지원금 받으면 진짜 나쁠 거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리고 소득 수준이 좀 애매하더라도 일단 한번 찔러보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중위소득 100%를 살짝 초과하는 경우도 신청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조회 한번 해보는 거 진짜 추천할게요. 네, 그럼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 올해 8월 22일까지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시간 흐르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한번 알아보고 신청해서 선정되고 월세 지원 받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청년 월세 지원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 혼자 갔어요?